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 9번째 강의입니다. 환자의 진료 정보 파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어떤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지에 따라서 환자를 구분하지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건강보험 환자,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조회를 하면 수진자 자격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지요. 그 다음 또 이제 일반 환자가 있죠. 비보험 환자들입니다. 자, 의원에서는 그렇게 응급 환자라든지 비응급 환자라든지 일반 환자라든지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병원급에서도 요즘 서비스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자, 병원급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팔찌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명패 같은 이름표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망, 긴급, 비응급, 응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색깔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것이 잘 뭔지 모르지만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의 팔찌를 보고 이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우선 순서로 케어를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우선 순서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요. 이렇게 활용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서도 이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일반적으로 시술만 하고 가는 환자, 아니면 시술을 하고 나서 혹은 병원에서 조금 휴식을 하고 가야 되는 환자, 혹은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가는 환자, 이런 식으로 팔찌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요. 자, 이제는 환자의 진료 정보 파악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의 수행 순서입니다. 자,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직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의 프로세스들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이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서비스 매니저가 이런 직원들을 OJT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체크리스트로 평가를 하고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진료 접수 양식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문진표도 작성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적어준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받아들지 말고 반드시 숫자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환자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받아놓고 환자가 6자인지 8자인지를 잘 모르겠었다 라고 하게 되면 저쪽 대기하고 앉아있는 환자를 다시 불러서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불편함을 환자에게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그 적은 숫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환자하고 면전에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케이 된 상황에서 환자한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환자가 잠시 대기해야 되면 잠시 대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서비스 매니저에게 있습니다. 자, 환자의 보험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가끔 보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혹은 환자가 숫자를 잘못 써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다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큰 소리로 아무개님 여기 주민번호가 틀리는데요, 건보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로 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험 여부가 확인이 된 다음에 환자한테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외국에 나갈 때 보통 외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정지를 시켜 놓고 나가거든요. 이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귀국을 해서 병원에 왔을 때는 오기 전에 이걸 건보에 연락을 해서 다시 내가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보험이냐 비보험이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하고 나서 2번, 3번은 같은 프로세스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가끔씩 환자가 가입된 보험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개인 의보였다가 그다음 뭐 직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환자한테 묻고 환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료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돼요. 진료 접수를 하고 문진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진료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이제 시스템 안에 다 등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순서대로 진료를 받게 되시는지를 안내한다고 하면 환자를 다시 부른다든지 아니면 환자한테 다시 묻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요. 자,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참 많아요. 검사가 일단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폐소공포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환자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 그리고 검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이 비용 안내를 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입니다를 알려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받기 전에 혹은 진료를 받기 전에 뭐 대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병원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기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지요. 자, 이제는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초진 환자는 상담실장이 상담하는 것이 좋고요. 재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원장님이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끔 보면 초진 환자를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게끔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상담 시간이 길어지죠. 재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장님이 진료 원장님이 이 환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초진 환자를 그냥 상담실장을 거치지 않고 진료 원장님하고 바로 상담을 붙여버리면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피부과, 성형외과, 뭐 안과 뭐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의하도록 직원들 관리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수술의 경우에도 당일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당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날짜를 예약해서 조금 이제 뭐 헤비한 수술들이죠. 이런 수술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당일 바로 환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당일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에는 상담 끝나고 나서 바로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게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 날짜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에는 이 환자가 오기 전에 이 수술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되어서 수술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반드시 이 경우에도 수술 예약을 할 때 이미 주의사항을 다 전달을 했어요. 그렇지만 수술을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 수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겠죠. 그 예약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수술 전에 주의할 사항을 페이퍼로 병원들마다 거의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환자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들을 받아 놓지요. 자, 그리고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응급성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병원에서는 긴급 환자와 응급 환자가 구분이 돼요. 긴급 환자 어떤 사람이에요? 몇 분을 다투는 환자예요. 몇 분을 다투는 환자. 또 응급 환자는 몇 시간 내에. 자,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더 급해요? 생명을 놓고 볼 때 분 단위로 치료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이 더 급한 환자죠. 근데 의원에서는 거의 이런 것들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급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같은 경우 가끔 이런 일들이 있죠. 자,
비응급 환자, 보통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있을 때 먼저 온 사람이 비응급 환자이더라도 응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뭐 가볍게 다쳤다든지 그 감기 몸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급 환자를 먼저 치료를 하고 해도 이 환자의 생명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감기 몸살 같은 경우에도 고열을 동반한 경우에는 우선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응급 환자를 먼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지연 환자라고 하는데 이건 경우에는 일반 여러분 의원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막 환자들이 실려왔는데 이미 사망했거나, 자, 아직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4등급에 해당되는 환자들이죠. 의원에서는 여러분이 뭐 이런 환자를 케어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병원 서비스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는 의료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환자에게 대화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전달하거나 환자에게 요구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의대라든지 간호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아예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환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료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쿠션 언어 배우셨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뭐 합니다만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뭐 합니다만, 자, 그렇죠.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협조를 얻는 그러한 경우에 쿠션 언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자, 플러스 화법이 있어요. 자, 그냥 전화 통화나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용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날씨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뭐 신상에 대해서 그냥 가벼운 칭찬 화법을 하나 하는 거죠. 아우, 오늘 그 비가 오니까 피부가 훨씬 촉촉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 약속 시간보다 훨씬 많이 일찍 오셨네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오늘 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날씨가 좋지요? 뭐 더위가 이제 한풀 가셨지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스몰 토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긴장을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자, 칭찬화법은 다 아시죠? 언어적 칭찬과 비언어적 칭찬이 있는데 비언어적 칭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협조를 잘 해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손을 꽉 쥐어준다든지 미소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칭찬도 있지요. 아우, 뭐 정말 오늘 멋지시네요 라든지 블라우스가 아주 잘 어울리세요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환자들이 그래서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정말 환자도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유물 칭찬에서 뭐 명품백을 가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소유물 칭찬을 하시는 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뭐 백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아주 뭐 신선해 보이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소유물에 대한 칭찬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요. 자, 긍정화법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자, 아유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환자로 하여금 부정의 느낌을 강하게 갖게끔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뭐 협조를 들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지는 제가 지금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정 한마디를 환자로 하여금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표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왜 사과하는지 기다리시게 해서, 혹은 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라고,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는 환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해도 왜 감사한지, 죄송해도 왜 죄송한지. 예를 들어 환자분이 음료수를 하나 주셨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음료수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죄송하고, 무엇 때문에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야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안 돼요 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처리가 바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7시까지 오세요. 자, 괜찮으시면 7시까지 와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설명했는데 환자들이 또 묻고 하죠. 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메모지를 준비해서 메모를 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환자가 그 메모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 교육할 때 자주자주 활용하시게 되겠죠. 자, 1, 2, 3화법. 내가 한 번 말하고 2번 이상 듣고 3번 이상 맞장구 쳐라. 즉, 뭐 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말하기보다 듣고, 그죠? 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안 되나? 환자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말 것. 환자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 말 것.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고 지루해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지 말 것.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고개 돌려서 다른 직원이나 다른 환자와 이야기하지 말 것.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그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시간 동안에 상대에게 오로지 올인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대화나 상담에 있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장구 치는 요령 다 아시죠? 자, 제스처. 아, 예. 그러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질문. 아, 그래요? 뭐 하는 거. 환자가 말했던 거. 예. 아, 정말 그렇게 떨어질 뻔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이럴 때 환자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요약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맞장구 치는 요령이 되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직원들에게 교육하실 때 확인하시라고 자료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성형외과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 치료실이라면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에 붓기 어떻게 내리면 좋은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 좋겠죠. 치과 같은 경우에 충치로 내원한 환자 같은 경우에 대기 시간에 올바른 칫솔질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나 자료 혹은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환자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끔 이끌 수 있는지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직원들을 교육할 때 환자 자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 대응을 할 때 우선순위 우리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환자들과의 대화나 응대에서 이것들 여러분은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해야 되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병원 진료 과목에 맞는 표준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표준응대 매뉴얼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책자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뭐 벽에다가 포스터 같은 것으로 게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